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퇴직연금 목요 이것이 제일 궁금해요. 이궁 2019년 7월 4일 동영상입니다. 이궁에서는 지금 현재는 디폴트 제도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디폴트 제도 도입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디폴트 제도 도입의 성공 조건에서 디폴트 제도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자, 누구한테 명확히 해야 되느냐면 퇴직연금 가입자들한테 명확히 디폴트 제도 목적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지식, 금융 지식, 경험이 부족하니 이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이해시켜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폴트 제도는 내 돈을 그냥 불려주는 게 아닙니다. 불려주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어떤 도움요? 금융 지식도 제공해주고 상품도 제공해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이죠. 거기서 발생되는 위험이나 수익은 다 나에게 기속됩니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과 위험 수준에 대해서 명확히 가입자들에게 이해시켜야 됩니다. 자, 절대 디폴트 제도에 가입되면 내 수익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할게요.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라. 다음,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목표와 투자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일단 성공 조건이고요. 다음으로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하라입니다. 그래서 뭐를 할 때 반영해야 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선택하는 가입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는 포트를 갖다가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다 인구 통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재무 상황적으로 투자 태도에 따라서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 반영을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가입자 특성을 감안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폴트에 라이프 사이클 펀드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펀드.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투자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죠. 젊을 때는 회복할 시간이 있으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복할 기간이 줄어드니 안정자산의 비중을 높인다. 이것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활용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가입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데 실제 배당 상품 많은 것을 투자를 하게끔 제공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조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져야 되겠죠. 다음으로 볼까요? 해외 자산 분산 투자를 활용하라 이 이야기인데 자, 디폴트 상품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안정적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하면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한 2% 정도 될까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만으로는 이 분산 투자하는 것은 한계를 가집니다. 큰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을 편입시키는 디폴트 상품 포트폴리오가 짜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가입자 개인의 선택이었지만은 이제 디폴트 제도가 도입되고 포트폴리오가 제공되는 한에 있어서는 해외 자산까지도 포함시켜서 분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내 자산만이 아닌 해외 자산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성공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수료와 비용을 절감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투자는 장기 투자잖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는 수수료의 작은 차이도 나중에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 수수료와 비용은 같은 문제겠지만 근데 문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제도 비용에 해당되고, 제도 비용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수수료는 펀드, 실제 배당금 상품을 제공하는 비용,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기 때문에 다른 또 손이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 동영상에서 확인했듯이 해외의 디폴트 상품들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비용, 즉 실적 배당 상품 비용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에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비용은 실질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해야 되는데, 예컨대 실적 배당 상품 운용할 경우 40년 운용할 때 1% 수수료 차이는 나중에 20%의 수익 차이를 낳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4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한 20년 정도라도 상당한 수익 차이를 비용이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폴트 제도가 도입되는 한에서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어떤 수준에 대한 통제를 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공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공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라. 우리 퇴직연금 제도에서 제가 항상 개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입자의 참여가 거의 없죠. 가입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근로자가 어디 갔죠?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가 아니라 가입자 퇴직급여 이런 식으로 이름 좀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입자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제도가 우리 제도 아닌가요? 처음에 제도 도입할 때는 가입자 동의를 받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 계속적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도 교육이 안 되다 보니 가입자가 사실상 퇴직연금 제도 운용을 위해서 얻을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그 바쁜 가입자들이 금융기관인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알고 싶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1%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퇴직연금을 잘 아느냐?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러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로자는 없고 퇴직급여만 둥둥둥 떠가는 그런 형국가 아닌가요? 퇴직급여에서 나오는 수수료만을 어떻게 나눠 먹겠다는 그런 형국가 아닌가요? 제발 디폴트 제도 도입에서만이라도 가입자를 주인으로 묶어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공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자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단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현재는 가입자 교육이 법정 업무로 되어 있고 사용자한테 책임이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위탁되게 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뭐가 되어 있죠? 종이가 날라옵니다. 보고서 하나 날라오고 그 다음 이메일로 내용 날라옵니다. 그거 열어보기나 하시나요? 그냥 던져버리거나 이거 그냥 넘겨 이메일 그냥 뭐 없애버리거나 하죠. 왜 그렇게 되죠? 읽어봐도 모르거든요. 너무 내용이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우리가 김성일 퇴직연금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릴까?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해도 제가 근래에 누구를 만나보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분은 변호사였는데도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저는 난감하다 싶은데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던지고 이메일로 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디폴트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라도 이제 가입자 교육을 정상화해서 가입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제도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죠. 이해를 시키고 감수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서면으로 우리가 그냥 계약서처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도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과 공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디폴트에서도 투자 상품 선택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가입자에게 기속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디폴트 제도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을 내야 됩니다. 물론 감독 당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관련되는 여러 전문가들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디폴트 제도도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토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모교 20 이 동영상에서는 디폴트 제도 도입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